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문혜영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관계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 개념적인 면과 또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약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ER 모델을 열심히 그려봤어요. 그렇게 그린 것을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ER 모델은 개념적인 구조였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이제 논리적인 구조가 되죠.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로 표현하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관계 데이터 모델이 되는 거고,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은 2차원 테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상호 관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라는 테이블과 주문이라는 테이블과 주문서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대 n의 관계고, 주문은 한 번 주문할 때마다 이제 주문서는 한 개씩 필요합니다. 그러면 1대 1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기본키다, 또 외래키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기본키다라고 하면 이제 중복도 안 일어나고 널도 아니어야 되는 것으로서 10,000명이 앉아있던 100만 명이 앉아있던 누구야 라고 부르면 딱 한 명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주민번호, 사원번호, 카드번호, 학번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중복이 나타날 수가 없죠. 네, 이러한 것들을 기본키라 그러고, 외래키는 이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테이블과 테이블이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데 뭐로써 이렇게 연결을 할까? 이 하나의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을 이렇게 참조하는 키, 얘를 우리는 외래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1대1, 1대 다대다 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표 형태의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 주문서 테이블이 있어요. 자, 보면은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는 기본키다라고 그랬죠. 기본키는 중복이나 이제 중복도 안 되고 널이 나와도 안 되죠. 주문 번호가 이제 기본키예요. 중복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고객 테이블과 이 주문서 테이블은 주문이라는 테이블을 관계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주문 테이블의 고객 번호는 이제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를 참조하고 있어요. 또 이제 주문의 주문 번호는 주문서의 주문 번호를 참조하고 있죠. 이렇게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키를 우리는 외래키다라고 하는 거고, 고객은 이제 여러 개를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 n의 관계가 되고, 하나의 주문은 하나의 주문서만 있다라고 해서 1대 1의 관계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여러 릴레이션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고객이라는 릴레이션, 상품이라는 릴레이션, 주문이라는 릴레이션 이러한 것들로 이제 구성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이다. 그러면 아이디 이름, 주문 상품, 구입금액 분류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속성이다 그러죠. attribute이다 라는 거고 진달래에 대한 정보, 이기자에 대한 정보, 최나나의 정보, 김길동에 대한 정보 하나의 행이죠. 하나의 행 하나하나를 우리는 튜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튜플은 이제 행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속성은 이제 열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를 우리는 릴레이션 스키마다 그래요. 그래서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의 스키마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 있는 값들을 우리는 인스턴스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테이블에는 릴레이션 스키마,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존재하겠죠. 상품 릴레이션에도 그렇고 주문 릴레이션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이제 스키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 각각 릴레이션에 들어가는 값들 걔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릴레이션 스키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스턴스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릴레이션의 인스턴스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릴레이션의 구성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릴레이션이다 그러면 자, 하나의 개체에 대한 데이터를 2차원 테이블에 대한 구조로 저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네, 행과 열 형태로 저장한 것을 릴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전체를.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부분 릴레이션에 대한 이름, 릴레이션에 포함된 속성에 대한 이름으로 정의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스키마다, 릴레이션 스키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릴레이션의 논리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스키마는 이제 이름, 학번, 주소, 전화번호 이러한 것들이죠. 이런 스키마는 한번 정해놓으면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맘 먹고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살고 있는데 집의 구조를 바꾼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진도 잘 옮겨야 되고. 그것처럼 이 릴레이션 스키마는 한번 정해놓으면 거의 바뀌지 않는, 자주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나이, 등급, 직업, 적립금 이런 스키마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홍길동에 대한 정보, 김길동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삽입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이제 없어지면 퇴직이라든지 또 전학이라든지 탈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삭제가 일어나야 되고 나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수정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삽입이라든지 삭제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발생이 되어서 이 릴레이션 인스턴스에 대한 내용은 자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내용이 바뀐다. 그걸 우리는 이제 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릴레이션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봤고, 이 집 구조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스키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몇 대가 살고 있든지 간에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조보다는 자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정적이다. 이 속에 살고 있는 인스턴스들은, 거쳐간 인스턴스들은 이제 내용이 자주 바뀐다. 그래서 이제 동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네, 이게 이제 릴레이션이었고 홍길동에 대한 내용, 김길동에 대한 내용 이거 이제 하나하나의 행을 뭐라 그런다?
바로 이제 투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션에서 하나의 행을 이제 하나의 투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제 레코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이 있어요? 몇 개의 투플이 있어요? 라고 할 때 몇 개의 행으로 이루어졌나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기수다, 카디날리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플의 개수를 뭐라 그런다? 이제 기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여러 개의 속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는 속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릴레이션에서 열에 해당된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속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attribute이다 라는 거고, 또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이제 field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그리, 차수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속성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즉, 열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볼까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제 학번,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자, 기수는 얼마입니까? 홍길동, 김길동, 이길동이가 있어요. 자, 기수는 현재 얼마죠?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서 attribute이 4개니까 차수는 얼마인가요? 4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도메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도메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집합이 돼요. 그래서 실제 속성 값이 나타낼 때 그것이 이제 맞냐라는 거 합법 여부를 시스템이 검사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학년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도메인은 무엇일까? 초등학교의 학년은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1, 2, 3, 4, 5, 6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맞는 건데 갑자기 13이 나왔다. 13은 초등학교 학년에서 올바로 나올 수 있는 값이 아니죠. 그럴 때 이제 도메인 무결성에 위배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남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갑자기 뭐 중, 하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성별의 도메인에 맞지 않죠. 네, 그럴 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이다 라는 정의는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릴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투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투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 유일성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투플은 동일한 투플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주소가 서울시에 살고 있고 나이가 23세고 혈액형이 A형이에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에 살고 있고 23세고 네, 혈액형이 이제 A형이다.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투플과 투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제 번호를 붙인다든지 해서 구분할 수 있는 이제 특정한 속성을 이렇게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투플이 또 하나의 투플이 완벽하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플의 무순서입니다.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투플 사이의 순서는 무의미한 거다. 홍길동이가 먼저 나오던 김길동이가 먼저 나오던 그거는 의미가 없다. 데이터베이스는 위치가 아니라 내용으로 검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순서는 무의미하다라는 거.
다음에 투플은 삽입, 삭제 이런 작업들을 해서 릴레이션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이 있는데 처음에는 속성에 대한 투플만 따져봤을 때 3명이 있었는데 또 우리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늘어가는 거죠. 또 이제 4명이 존재했는데 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5명이 되다가 퇴직했어요. 그럼 한 분이 퇴직했어요. 그럼 또 4명이 됐다가 또 한 분이 퇴직했어요. 그러면 또 3명이 되었다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플들에 대한 삽입과 삭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릴레이션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속성도 역시나 무순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릴레이션에서 속성 사이의 순서는 무의미하다. 자, 이름, 주소, 나이, 혈액형이 나오든 이름, 나이, 주소, 혈액형이 나오든 그거는 이제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속성값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값만을 저장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ERD를 그릴 때 다중값 속성이다, 또 복합 속성이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속성은 원자값만을 가져요. 그래서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회사원이면서 대리기사이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딱 한 가지만 나와야 되는 원자값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속성의 유일한 식별을 위해서 속성의 명칭은 유일해야 돼요. 속성을 구성하는 값은 동일한 값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짠짠짠 속성을 구성하다가 저 뒤에서 또 속성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속성의 명칭은 유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혈액형을 적는 란이 있어요. A형입니다. A형입니다. B형입니다. AB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속성에 나올 수 있는 이 값들은 어때요? 동일한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투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이제 키로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키를 할 때 물론 주민번호다, 카드번호다, 또 학번이다 이렇게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속성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키로 설정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게 없는 경우는 속성과 속성을 합해 가지고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속성이 5개로 이루어진 릴레이션이다라고 봤을 때 이거 하나로만 해도 키를 할 수가 있으면 되지만 이게 없으면 이렇게 이제 속성을 2개를 묶어가지고 키로 할 수도 있고 또 3개를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4개를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5개를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키로 설정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조건에 만족하는 특정한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튜플을 이제 찾고 싶은 거죠. 또 순서대로 정렬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럴 땐 서로 튜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홍길동과 김길동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키가 되는데 키는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슈퍼키가 있고 후보키가 있고 기본키가 있고 대체키가 있고 외래키가 있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키와 외래키에 대해서는 앞에서부터 이제 언급이 됐던 내용이죠.
학번, 주민번호, 성명이 있었을 때 기본키로 뭐로 할까? 기본키는 절대로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 널이 되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생 릴레이션은 이 릴레이션에서는 학번이라는 것을 기본키로 했고 수강 릴레이션에서는 이제 학번이 중복이 일어났고 과목이 또 중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속성으로는 기본키를 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학번과 과목명을 묶어가지고 기본키로 해야 되겠군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학생 릴레이션과 수강 릴레이션은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할까? 학번으로 연결하면 되겠군.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학번이 그 학생 릴레이션에 있는 학번을 참조하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외래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다양한 키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슈퍼키가 있어요. 슈퍼키다라면은 튜플을 유일하게 구분하는 키예요.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얘는 유일성만 보장하면 슈퍼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0명의 학생이 앉아 있는데 제가 출석을 부를 때 학번만 부르면 딱 한 사람만 저요라고 일어설 수가 있죠. 그런데 학번과 주민번호를 불러도 되는 거죠. 학번과 주민번호와 성명을 불러도 되는 거죠. 학번과 주민번호와 성명과 주소를 불러도 되는 거죠. 이처럼 속성이 몇 개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네, 무조건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슈퍼키가 됩니다. 그러면 속성이 하나로 구성될 수도 있고 2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3개, 4개, 10개로 구성돼도 괜찮은 거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 슈퍼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보키로 넘어오면서 이제 걸러지는 거죠. 네,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최소성을 만족하는 거, 유일성은 이미 슈퍼키에서 만족을 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최소성까지 만족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한 개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이 속성을 2개로 구분할 수도 있고 3개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개로도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면 얘는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성도 만족하고 최소성도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후보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릴레이션에서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후보키가 존재해야 돼요. 즉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학생 릴레이션에서는 이제 학번이나 또는 주민번호 이런 것이 이제 후보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번도 속성이 하나로 이루어졌고 주민번호도 속성이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것이 후보키가 될 수 있겠죠. 수강 릴레이션은 보세요. 학번으로만은 안 되겠군요. 과목명만으로도 안 되겠죠. 지금 중복이 있어요. 이렇게요. 얘도 중복이 있어요. 그래서 학번과 영어를 같이 2개의 속성을 합하면 구분이 가능하군요. 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후보키는 학번과 과목명이다. 학번 더하기 과목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기본키는 뭐가 되냐면, 이제 봐보세요, 일단. 이 많은 후보키들 중에, 슈퍼키들 중에서, 자, 골라냈어요. 최소성을 만족하는 것. 그래서 후보키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후보키 중에서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고르세요 라고 한 거예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의 키, 그거를 우리는 이제 기본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후보들 키 중에서 다 선택된 것은 이제 기본키가 되고, 만약에 이 기본키에 혹시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되지 못한 키들을 따로 별도로 모아놨어요. 그거를 우리는 대체키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키는 절대로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야? 라고 부르면 딱 한 사람만 일어서야 되는데 두 명이 동시에 저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본키는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튜플을 유일하게 구별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대체키다 라고 하면 이제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가 안 된 나머지 키,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키를 대체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자, 정리될 수 있겠죠? 슈퍼키, 유일성만 보장한다. 후보키, 유일성과 최소성을 보장을 한다. 후보키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른 게 기본키,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가 되지 못한 것, 그거를 이제 대체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외래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외래키란 무엇이다?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 릴레이션과 수강 릴레이션이 있다. 그럼 수강 릴레이션에서 학번은 짠짠짠 학생 릴레이션에 있는 학번을 참조하죠. 이 화살표 끝이 되어 있는 얘는 기본키여야 돼요. 그래서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것을 우리 외래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외래키 값은 참조된 릴레이션 속성에 존재하는 값이거나 널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키는 기본키가 아닌 외래키는 여기가 이제 비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널이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 있는 학번이 학생 릴레이션의 학번을 참조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학번의 값이 1006에 이제 텍스트 과목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학생 릴레이션의 학번을 참조하는데 학생 릴레이션에 해당된 학생이 없는 거예요. 해당된 학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있는 건 이상한 거죠. 우리 반 학생들 중에 학번이 1006이 없는데 1006 학번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존재하는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카드를 딱 들고 있어가지고 자, 카드 한 장 뽑아봐 라고 그랬어요. 1, 2, 3, 4의 카드를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카드 뽑았는데요. 그러면 뭐 뽑았어? 라고 봤더니 저 6을 뽑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풀망의 4장 1, 2, 3, 4라는 카드만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장을 딱 뽑았는데 그것이 6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참조된 릴레이션 속성에 존재하는 값만 존재하는 값만 여기에 이제 외래키에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외래키 속성과 그것이 참조하는 기본키 속성에 대한 이름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학번인데 얘는 이제 넘버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는 거죠. 속성 이름은 달라도 상관이 없지만 도메인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번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 홍길동, 김길동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책상, 의자 이런 게
이 넘버에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도메인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릴레이션은 외래키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 얘가 여기 쪽 테이블을 참조하고 또 이 속성이 이 테이블을 참조해요. A, B, C가 있었을 때 B라는 테이블에 이 속성이 A라는 테이블을 참조해요. 그러면 얘는 외래키가 되는 거죠. B라는 테이블에 이 속성이 C라는 테이블을 참조해요. 그러면 얘도 외래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B라는 테이블에 외래키는 지금 2개나 있군요. 그래서 외래키는 하나의 테이블에 외래키는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래키가 기본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참조한다, 참조된다. 자, 말이 좀 혼돈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참조한다. 자, 내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것을 참조한다. 얘는 뭐죠? 바로 외래키가 되는 거고 참조된다. 얘는 참조된다라는 거죠. 참조된다. 얘는 이제 기본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를 참조를 할 때 참조한다, 참조된다, 참조되는 쪽은 어쩐다? 기본키이다. 참조한다 라는 쪽은 뭐다? 외래키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혼돈 없이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키의 특성의 앞에서 유일성이다, 최소성이다 라고 있었죠. 유일성이다 라고 하면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모든 투플은 서로 다른 키 값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유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투플과 이 투플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최소성은 뭐냐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속성들로만 키를 구성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을 부를 때 학번만 불러도 유일하지만 학번과 이름을 불러도 되는 거고 학번, 이름, 주소를 불러도 유일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최소성을 만족을 해야 된다. 네, 그 최소성을 만족하도록 키를 구성하자라는 게 이제 최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키를 정리를 해주면 유일성만 만족하는 건 이제 슈퍼키, 유일성과 최소성, 이 슈퍼키 중에서 이제 골라내는 거죠.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게 이제 후보키다라는 거. 후보키 중에서 딱 선택된 키가 기본키, 그 다음에 후보키 중에서 선택되지 못한 키가 대체키, 그 다음에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속성을 가진 키가 바로 외래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도메인 제약 조건이다, 키 제약 조건이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자, 도메인 제약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속성에 대한 것. 키 제약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릴레이션. 개체 무결성이다. 그러면 기본키.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외래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메인 제약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메인 제약 조건이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을 하게 되냐면 속성 값은 원자성을 갖는다. 도메인에서 정의된 값이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ERD에서 복합 속성이다, 다중값 속성이다 라는 개념은 있었죠. 네, 그런 개념이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말해야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회사원이면서 대리기사이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대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남, 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손가락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널값은 허용됩니다. 이제 제약 조건에서 난 널이어야 됩니다라는 조건이 없는 경우는 네, 널이 허용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도메인 제약 조건에 이제 위배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네, 위배되지 않은 것. 네. 그래서 이제 학번에 밑줄이 쳐진 걸로 봐서 학번을 기본키로 썼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름, 나이. 자, 도메인 제약 조건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속성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보통은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에 대안이 들어왔어요. 엉뚱맞죠? 생뚱맞죠? 그래서 얘는 있을 수 없음. 도메인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차량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그랬는데 비워뒀어요. 자, 널이 될 수 있는 거죠. 널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았죠.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필라테스요. 맞죠?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수영, 골프, 스쿼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배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키 제약 조건이에요. 키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뭐야? 이게 키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잖아.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명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름에 앞에서 또 예를 들었지만 홍길동이가 네, 홍길동이가 서울에 살고 주소가 서울이에요. 나이가 23세고 혈액형이 A예요. 근데 서울시에 홍길동이라는 사람 많겠죠. 그래서 그 다음 또 데이터가 홍길동이고요. 서울이고요. 23세고요. A형이래요.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있는 속성을 다 합해도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럴 때 키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주민번호를 삽입한다든지 뭔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삽입을 해서 릴레이션을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키 제약 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름, 나이, 혈액형, 전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달래와 채나나가 구분이 되지만 100명의 학생이 들어올 것을 본다면 분명히 이름과 나이와 혈액형과 전공이 네 가지가 다 일치한 멤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우리는 키 제약 조건을 위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름, 나이, 학번, 주민번호. 네, 학번도 구분할 수가 있죠. 주민번호도 구분할 수가 있죠. 얘는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키 제약 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릴레이션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제 1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름, 나이, 혈액형, 전공 4개를 다 합해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만 손을 든다라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 키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기본키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기본키는 중요한 성질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널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유일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또 채소성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그럼 여러분 뭘 따지게 되면 다른 건 쳐다보지 말고 뭐만 쳐다봐야 돼요? 바로 이제 기본키에 해당된 것만 쳐다보세요. 자, 릴레이션에 이렇게 밑줄이 쳐진 게 뭐죠? 바로 기본키가 되는 거죠. 기본키를 딱 봤더니 얘는 중복이 일어났군요. 그래서 얘도 문제가 있고 얘도 문제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얘는 어때요? 널이군요. 자, 그래서 얘도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위배되지 않은 투플은 얘군요.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요물을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유무를 따질 때는 뭐만 쳐다봐라? 기본키만 쳐다봐서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래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외래키는 다른 릴레이션을 참조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죠. 다른 릴레이션에 무슨 키를 참조해야 돼요? 바로 기본 키를 참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션 R1이 릴레이션 R2를 참조하는 경우 그러면 이 R2의 무슨 키? 기본 키를 참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R1에서 외래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R1이라는 릴레이션과 R2라는 릴레이션이 있어서 여기 있는 소속이군요. 소속이 이쪽에 있는 R2에 있는 학과 명을 참조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얘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기본키여야 된다라는 거고 꼭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속성만 참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같은 테이블에 본인 테이블에 있는 릴레이션도 참조할 수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릴레이션도 참조할 수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번, 이름, 나이, 소속, 멘토가 있는데 나의 멘토가 우리 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멘토가 우리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인 학번을 참조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있는 것만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1234가 있나요? 네, 있어요. 네. 92345가 있나요? 네,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봤을 때 DC가 있나요? 네, 있어요. DC 있나요? 있어요. 경영 있나요? 있어요. 컴공 있나요? 있어요. 네, 잘 된 거죠. 주의할 거 꼭 있는 것만 네,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여기 있는 네, 참조되는 릴레이션은 뭐다? 손가락에 쥐어져 있는 카드를 생각을 하고 외래키는 뽑아온 카드를 생각해 주면 돼요. 또 여러분이 참조되는 기본키가 있는 곳은 여러분이 쇼핑몰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외래키가 있는 곳은 장바구니다 라고 생각해 줘도 돼요. 그래서 있는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는데 쇼핑몰에 팔지도 않은 것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봐볼까요?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릴레이션 R1이 릴레이션 R2를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널이 돼도 되죠. 외래키는 널이 돼도 되고 널이 아닌 경우 실제로 존재하는 값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거 이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에서 참조 무결성을 이제 위배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조 무결성에 대한 걸 따질 때는
외래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이제 R1에 있는 소속이 R2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DC 있나요? 네, 있어요. DC 있나요? 있어요. 널 괜찮아요. 자동차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네, 또 따져볼 게 있죠. 자, 자기 테이블에 있는 걸 참조하고 있죠. 멘토가 학번을 참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외래키가 되는 거죠. 자, 방금 전에는 소속이 외래키였어요. 자, 널인가요? 널. 네, 가능해죠. 널 돼도 돼요. 91234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95678 있나요? 네, 없어요. 없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위배가 된 거죠. 네. 92345 있나요? 네, 있어요.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위배되는 게 뭐냐? 3번과 4번이 위배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반적인 이제 스키마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직원, 네, 직원 릴레이션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부서 릴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가 기본키고 부서 번호가 이제 기본키가 되고 있어요. 감독자 아이디는 여기 있는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서 번호는 여기 부서의 부서 번호를 참조하고 있고, 관리자 아이디가 여기 있는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어요. 기본키를 참조해야 되니까. 자, 유관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직원이 유관순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순서대로 A555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기본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키는 이제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미 A5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직원의 이방원을 삽입합니다. A123이에요. A123, 네, 중복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감독자 아이디가 A456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감독자 아이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외래키가 되는 거죠. A456을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이디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A456이 없군요. 문제가 있죠? 네, 없는 것을 가져왔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바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하겠다. 아이디가 A666인 사람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있죠? 자, 이 사람을 지금부터 삭제해요.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관리자 아이디가 여기 있는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는데 A666이란 말이에요. 근데 A666이 이제 없어진 거죠. 눈 씻고 찾아봐도 A666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버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했나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위배,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위배,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위배 이렇게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무결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무결성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확성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값, 그리고 그것이 표현하는 현실 세계의 실제 값, 이것이 이제 서로 일치해야 되는 정확성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안 좋은 부정확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특성에 맞는 적절한 무결성을 정의하고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모두 완성이 된 다음에 데이터가 모두 저장된 다음에 무결성을 정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강화 조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정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트리거, 제약 조건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더욱 더 강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무결성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죠. 애플리케이션이다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를 할 때, 이게 이제 무결성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확인하는 코드를 데이터 조작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든지 특정 규칙 적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제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복잡한 무결성 조건에 대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나이를 입력을 하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에는 0보다 큰 값만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여러 곳에서 구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이에다도 할 수 있고 또 점수에다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름에다도 어떤 이제 특정한 조건을 줄 수 있고 이렇게 각각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복성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너무 많은 곳에서 하게 되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군요. 라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다라고 해주면 데이터 조작 이벤트 삽입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발생을 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데이터 조작에 대해서 거부가 일어나거나 또는 데이터 조작을 하면서 바로 일관성을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트리거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실행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조작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트리거가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별도의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겠고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변경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무결성 강화 기법 중에서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해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무결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제약 조건은 테이블 정의에서 간단하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간단한 선언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하고 오류 데이터 발생 방지 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본다면 이게 테이블과 테이블이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아주 제약 조건을 복잡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제약 조건에 대한 구현, 그 다음에 예외 처리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가 여기에 주어졌어요. 자, 릴레이션이 몇 개인가요? 네, 릴레이션은 지금 하나죠. 자, 디그리가 얼마인가요? 디그리는 차수죠. 차수는 속성의 개수죠. 1개, 2개, 3개, 4개가 있군요. 카디널리티는 몇 개인가요? 자, 카디널리티는 기수죠. 즉 행의 개수죠. 1, 2, 3, 4, 5, 6, 7, 8. 8이군요.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직원 릴레이션의 기본 키는 이제 지점 번호입니다. 지점 릴레이션의 기본 키는 미설정 상태입니다. 지점 릴레이션의 후보 키인 지점 번호를 기본 키로 설정하면 자, 이거는 여러분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하고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지점 번호를 기본 키로 하면 안 된다. 이유는요? 자, 기본 키 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죠? 자,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널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중복 없어요? 그런데 널이 있군요. 그래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배를 했다.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네, 기본 키는 네, 널이 될 수 없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 거 볼까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도 위배를 했대요. 자, 여기 있는 것이 여기를 지금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우리가 따지려면 없는 값을 가져오면 안 되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우리가 이제 외래키하고 외래키에 관련된 내용이 되죠. 100일 있나요? 있어요. 103 있나요? 있어요. 106 있나요? 있어요. 104 있나요? 없는데요. 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4와 같이 없는 값, 네, 없는 값을 참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